네, 안녕하십니까. 올 가을 전세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타워팰리스 31억짜리가 전세 44억이 됐다. 13억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4년 전에,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전세금을 거의 못 올리다가 요번에 한 번에 올렸던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가 큰 폭등을 일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4년 동안 오를 수 없었다,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폭등하는 느낌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가파른 느낌을, 착시적인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38.2입니다. 25개월 만에 최대인데요. 올 가을에 전세난은 무조건이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신축 빌라의 공급이 거의 끊겼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도요, 주택수를 간주한다, 종부세 문제 때문에 분양을 거의 못했습니다. 분양을 해도 거의 다 미분양이라서 분양을 건설회사에서 아예 안 건들버리기. 그래서 이게 아파트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 풍기 현상은 현재 상태로는 무조건이다.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빌라 깊이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6월달 해제가 되면 더욱더 강한 가파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으로는 5억 이상 올렸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전세값의 요번 상승이 결국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전세값이 매매가에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얘기겠죠.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의 한 60%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한 75%, 제가 볼 때는 70에서 75%까지 육박을 해버리면요, 매매 수요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무조건 매수 타이밍으로 인지하시고요, 무조건 매입하십시오. 근데 이게 매입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매입하려면 돈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매입을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요, 2년, 3년 앞으로 입주 안 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 아파트를 매입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2년 후에,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타이밍에 매입하는 건요, 제 경험상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내가 분양을 미분양 받은 아파트에 전세값이 거의 비슷해요, 분양가랑.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돈만 벌고 내가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일단 부동산을 사실 뭐 재테크 분야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강남 서초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이득은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강남이라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다. 그 대신 당첨 확률이 몇천 대 1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건 사실인데 그만큼 투자 가치에서는 바로 남는 거 있냐 그러면 저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걸 노려라, 추첨제를 노려라. 그 대신 경쟁률은 3,500대 1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세가 큰 폭으로 매물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은 똑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하고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동구 쪽으로 저는 만약에 전세를 찾는 분이라면 그쪽으로 구하십시오. 하반기에는 그쪽은 강동구 쪽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는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꽤 많이 나올 거로 보이거든요. 이쪽을 빨리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 공급 부족 심화는요, 앞으로 1, 2년 동안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전세값이 크게 상승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가, 특히 서울 아파트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한 3년에서 4년 있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설 거예요. 분명히 또 넘어섭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가격이 13억, 15억대가 많다면 그때 되면 18억, 20억대에 또 자리를 잡겠죠. 항상 그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투자가 좋냐. 결국은
내 돈을 적게 들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좋은데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이 투자의 특징은 손해도 보면 크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많이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저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 있지 않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특히 지하철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의 서울이라면 그거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 아주 안정적인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언제 우리가 2008년도 7년도에도 제가 그때 분양업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양가는 비쌌습니다. 절대 저렴하지 않았어요. 용산 레미안, 용산 푸르지오, 그리고 여기 아파트도 다 미분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애호계역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전부 악성 미분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쪽 지역의 아파트,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분양할 때 사두시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보면 이득이 됩니다.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고 저도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 좋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신축 아파트를 찾으냐면 2년,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사두시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오르면 크게 올라요.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요가 가장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장 먼저 선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에서 원금 회수가 금방 된다. 그리고 거래가 없어서 못한다. 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신축 아파트는요, 물건 나오자마자 거래돼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물론 금리 인하의 영향이 크겠지만 저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60에서 70%는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은 결국 심리의 문제고, 이 금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냐 한도의 문제인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10억짜리 살 걸 13억 정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 그게 바로 특징이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전세난이 있냐 없냐도 꼭 보셔야 돼. 이 두 가지만 아시면요, 부동산 투자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미터가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는데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신축 아파트 미분양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올라오는 시점에는 잠깐 멈춰라.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요, 끊임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울 때 이럴 때 사놓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 때 팔던지 아니면 기존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사고 경기 좋을 때 사면 나중에 상투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는 신호를 보일 때는요, 가감없이 사셔야 됩니다. 가감없이 사시고, 뭐 2년, 3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수준이 된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금 사야죠. 그리고 이럴 때는 저는 항상 재미 봤던 게 신축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사가지고 큰 재미를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두시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살잖아요? 자, 분양권이 경쟁률이 500대1, 100대1, 뭐 300대1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기존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할 때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얘기할게요. 미분양이 왜 있죠? 기존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요, 당연히 그 분양권을 사두신 분이 큰 유리한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는요, 큰 실수가 없어요. 오피셀 투자 쪽에서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특수한 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거기다가 대단지에 역세권까지 끼고 있다면, 그 대신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외곽보다는 서울 중심에 사두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거기가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왜 지금 신고가를 보이죠? 거기는 벌써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등포, 강서구, 노원, 도공, 강북,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퍼집니다. 그 퍼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제가 본 결과로는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투자를 재미 보시고 나중에 경기도 외곽으로 들어가도 순서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소액 작은 주식들이 나중에 따라오르는, 덩달아 오르는 그런 현상을 이 아파트 시장에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팩트니까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유는요, 빌라랑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다. 이제부터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오고요. 그 현상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춰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세율을 높여서 나오는 한도에서는 분명히 강남, 서초, 송파 등 20억대, 50억대 아파트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 세금 부분이 결과적으로 원룸하고 빌라 시장을 다 죽여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부동산 총량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나라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종부세 부분도 이 주택 임대 사업을 안전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임대인이 많이 배출해서 임차인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해서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올 가을 전세 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를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6월달, 7월달 보시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릴게요. 그때 보시면서 지금 현재 내 집을 사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 아직까지 처음으로 집을 한 번도 사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오를 때 덩달아 사는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그러나 소신껏 지금같이 남들이 힘들다고 할 때 사는 것이 무조건 100%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